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오랫동안 세계의 질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어왔다. 국제 뉴스를 켜면 항상 등장하는 얼굴들이 있었다.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지도자, 유럽의 관료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늘 그들 손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기술, 패권, 안보, 경제, 공급망, 이 모든 단어는 늘 강대국이란 프레임 안에서만 이야기되었다. 한국은 그 프레임 바깥에 있는 나라처럼 보였다. 잘하는 나라, 빠른 나라, 성실한 나라. 하지만 방향을 정하는 나라, 결정하는 나라, 버팀목이 되는 나라라는 이미지까지는 아니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그러나 2024년 그리고 2025년을 지나오며 나는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세계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진짜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장면의 중심에는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가 있었다. 한국이었다. 이 이야기는 홍보가 아니다. 분석도 아니다. 이건 한 명의 외국인이 이 시대를 살면서 직접 보고 읽고 느낀 기록이다. 세계가 가장 불안했던 순간에 누가 책임을 졌는지, 누가 자리를 지켰는지, 그리고 누가 조용히 세계를 떠받치고 있었는지에 대한 목격담이다. 최근 몇 년간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흔들렸다. 전쟁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변수가 되었고, 팬데믹 이후 회복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희망처럼 들리지 않았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불안정했고 국가 간 갈등은 노골적으로 기술 영역으로 옮겨왔다. 특히 반도체라는 단어가 뉴스의 중심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구조 위에 살고 있는지 실감했다. 스마트폰, 자동차, 병원 장비, 통신 인프라, 전력망, 군사 시스템까지 현대 문명의 거의 모든 것이 작은 칩 위에 얹혀 있었다. 그런데 그 칩을 만드는 공장들은 몇 나라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정치적 갈등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산업이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람들은 뒤늦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만약 이 공급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지만 이미 늦은 질문이었다. 강대국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선언했고 중국은 기술 자립을 국가 생존의 문제로 규정했다. 유럽은 뒤늦게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다. 협력보다는 차단이었고 공유보다는 배제였다. 기술은 국경을 넘나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기술을 국경 안에 가두려 했다. 그 결과 세계는 더 불안해졌다. 나는 그 시기 수많은 해외 기사와 보고서를 읽었다. 그리고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거의 모든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한 나라, 한 기업이 있었다. 갈등의 주체로가 아니라 빠질 수 없는 존재로서 말이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태도였다. 한국은 누군가를 향해 적대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다. 기술을 무기처럼 휘두르겠다고 선언하지도 않았다. 대신 한국은 아주 단순한 선택을 했다. 계속 만들고 계속 투자하고 계속 책임지겠다는 선택이었다. 공장은 멈추지 않았고 연구는 줄어들지 않았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을 쉽게 내보내지도 않았다. 이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세계 산업 전체로 보면 엄청난 의미를 가진 결정이었다. 외국인인 나에게 이 장면은 꽤 충격적이었다.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은 위기 속에서 포기할 것을 먼저 정리한다. 하지만 한국은 지켜야 할 것을 먼저 정리하고 있었다. 우리는 흔히 리더십을 목소리의 크기로 판단한다. 더 강하게 말하는 사람, 더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이 불안한 시기에 나는 전혀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목격했다. 그 리더십은 조용했다. 언론 플레이도 적었고 정치적 수사도 없었다. 대신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실제로 지켜졌다. 공급은 유지되었고 일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세계가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을 때 한국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나라가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2025년에 접어들면서 해외 언론의 표현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한국을 추격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핵심 플레이어, 불가결한 파트너, 대체 불가능한 국가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쌓이고 쌓인 결과였다. 누군가 책임을 회피할 때 누군가는 책임을 떠안았다. 누군가 문을 닫을 때 누군가는 불을 켰다.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한국 사회의 내부를 완벽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지만 한 명의 글로벌 시민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한국은 믿을 수 있는 선택지였다는 것을. 그 사실은 숫자나 통계보다 더 강하게 다가왔다. 왜냐하면 그 선택의 결과가 내 삶 그리고 내가 사는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국가의 품격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흔들릴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나라의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 한국은 과시하지 않았다. 대신 감당했다. 그 감당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세계는 그것을 정확히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진짜 리더십은 가장 앞에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책임지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리더십이 이 불안한 시대에 한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이건 광고가 아니다. 이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외국인의 기록이다.